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을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안녕하세요. 최영동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무슨 뜻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기보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운도 따라온다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정확합니다. 이 증시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가치를 좀 잘 사게 되면은, 정말 이제 2년, 3년 보유를 하게 되면 수익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노력을 한다는 게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매일매일 시장 확인하고요. 매일매일 시장에 나오는 지표들 잘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순응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요, 운도 분명히 따라줄 거라고 확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저희 증시와이를 보시기만 해도 그 노력 충분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증시와이는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방송 중에 문 활짝 열어 놓을게요. 자, 시장이 왜 이러지? 종목이 왜 이러지?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어디든 좋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자, 013-3366-0110번 으로 문자 주시면요, 여기 계신 최영동 멘토님이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 시청자 참여 방법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우리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퀴즈를 맞히는 정답자들을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추첨을 통해 가지고요, 제가 서비스해드리는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바로 이제 오늘 퀴즈 한번 나가볼까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퀴즈를 냈는데 너무 좀 어려웠던 질문을 준비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좀 쉬운 퀴즈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정말 쉽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이 한번 좀 들어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나가죠. 질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코스피 종목이 아닌 것은 어떤 종목인지 고르셔야 됩니다. 네. 자, 보기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삼성전자입니다. 자, 2번 CJ ENM입니다. 3번 SK 하이닉스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요? 쉬운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꽤 어렵습니다. 분명히 모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요. 그렇습니다. 각각 1위, 4위, 5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아주 어렵지만요, 그래도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 분명히 좀 맞춰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힌트 하나만 나가죠? 네. 자, 저희 서울경제TV 본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여기는 상암동에 위치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회사도 본사가 상암동에 위치해 있는 회사입니다. 더 어려운데요? 더 어려우시죠? 빨리 지금 PC를 키셔가지고요,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퀴즈를 맞추신 분들 중에는요, 추첨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 당첨자를 뽑아서요, 여기 계신 최영돈 멘토님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013-3366-0110으로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계신 최영돈 멘토가 어떤 성적을 냈었는지 보면은 분명 더 참여 의지가 마구마구 생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수익률 냈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아주 화려한 성적표를 가지고 계신데요. 멘토님, 오늘 증시와의 하이라이트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히든 종목 소개 시간입니다. 예, 자, 항상 저희가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방송한 지 3일 됐는데, 네. 무방을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 종목들 어떻게 되냐, 당일치기 종목들, 히든카드 종목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히든카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땡으로 끝나는 종목이고요. 네. 저희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샘플러스를 통해서 제가 무방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무방을 진행을 하면서 매수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오늘 예상 수익률은 한 8% 정도를 보면서 목표 수익률을 보면서 대응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이 정말 궁금하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요, 증시 Y를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이 증시 Y가 끝나는 시간인 11시 반부터 샘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3시까지 이제 저 최영동 멘토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당일치기 종목명은요, 아쉽게도 여기서는 공개해드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상 수익률이 무려 8%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11시 반부터 진행되는 최영돈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이유 바로 알아봐야겠죠. 시황 Y로 이어갑니다. 네, 시장의 움직임을 알아보는 시황 Y 시간입니다. 지금 시장 점검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예. 자, 코스피는 보면요, 2044포인트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89포인트 가리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시장 같은 경우는요, 아까 코스피는 2050선을 돌파하기도 예,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 다시 조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0.28 정도 진행을 좀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는 코스피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조금은 더 진행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지수적인 움직임들 한번 체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스피 쪽에 대한 움직임들 플러스 0.24% 강세 흐름들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2050선까지 터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 종목별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급락이 나와요. 마이너스 4%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 부분들은 중국 쪽인 것 같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이 미국의 샌디스크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면서 4%대 강세, 약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LG전자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8%대, 9%대까지 강세 흐름들을 지금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GM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다시 키워드로 다시 알아보도록 예, 그렇습니다. 할게요. 오늘 키워드 좀 증시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2050포인트 터치입니다. 쌍끌이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업종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다라는 걸 키워드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가지고 오셨는데요. 일단 강세 업종의 연속성이 미지수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자, 지금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강하죠?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업종에 대한 강세보다는 일단은 뭐 종목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IT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LG전자 쪽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전일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정유업종도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2%대의 강세 흐름들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되면은 앵커님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의 가장 큰 화두가 실적이죠. 맞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지금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따라서 종목별 강세가 상당히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 우리 차트를 딱 보게 되면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떠한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눈에 딱 띄세요? 기술적인 포인트요. 눌리목? 골든 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종목도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5일선이 21선, 장기평, 단기평 자체를 다 돌파하는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든 크로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긍정적인 포인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골든 크로스를 맞춰준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이슈만으로는 상당히 조금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 쪽도 물론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 실적까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2000포인트를 과연 지지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00포인트를 지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보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어제도 우리 시장이 전략 후강의 장을 보이면서 장 막판에 좋은 오름세를 보였잖아요. 예. 자, 요즘 이렇게 오후장 들어서 움직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예. 자,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은 뭐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앞서서도 말씀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역시 네. 시장을 너무 잘 읽으세요. 자, 오전장에는 상당히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약세 흐름들. 쉽게 말씀해서 크게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경우는 윗꼬리를 달리면서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의 연속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끝까지 힘을 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장에 대한 강세 흐름과 그리고 내일자에 과연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관찰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장세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고요. 이제 시장 궁금증은 풀어봤으니까 이제 많이 본 종목과 그 이유까지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요, 오늘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본 종목, 2위부터 3위까지를 선정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오늘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이 본 데엔 또 분명 이유가 있겠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가장 많이 본 종목 1위입니다. 네, 오늘 많이 본 종목 1위, 세종텔레콤이네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청 검토 소식.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이제 첫 번째 종목 세종텔레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게시글 수를 좀 보니까 63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이 증시와 관련된 뉴스들을 브리핑을 계속적으로 좀 해드리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좀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세종텔레콤이 오늘 들어서는 한 630개로 첫 번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현 시간부로 지금 상한가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4이동통신 사업자 신청 검토 소식에 의해서 M&A 진행 가능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그동안의 통신업계에 대한 움직임들, 쉽게 말씀해서 가계통신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알뜰폰 자체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4이동통신 사업자 신청금도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이전에 급등세로 좀 보여줬었던 연속적인 모멘텀들을 좀 받았었던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CJ 헬로비전이라든지 KT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KT 모바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알뜰폰 업계 M&A 가능성이 일단은 부각이 되면서 네.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작년도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CJ 헬로비전 쪽 또는 이제 기존의 알뜰폰 업체의 이제 가입자 수들에 대한 정체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알뜰폰 업계에서도 좀 공룡다운 기업들이 좀 하나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종텔레콤의 M&A 부각설은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을 가지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세종텔레콤이 오늘자의 상한가를 보여준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이슈들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한가를 지금 몇 번 가고 있는데, 자, 이거 차트 분석 한번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차트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첫 번째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불거졌었던 내용들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갭상승을 발생시키면서 상한가가 진입이 됐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4이동통신 사업자 신청 검토 얘기 좀 나오면서 또다시 한번 급등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발현되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셨을 때 5일선과 캔들 간의 이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동사 자체가 오늘자의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고요. 내일자의 10%라든지 20% 내에 갭상승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익성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 관점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이 종목의 상승 기운으로 불어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캔들상의 차트상의 움직임도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 좋지만 너무 많이 올랐죠. 이 종목 조금 더 조심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조회수 많았던 종목 알아봅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 바로 광림입니다. 쌍방울이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예, 그렇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이 예. 강림 같은 경우 쌍방울과 묶여서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많이 예. 받았는데요. 그 열기가 좀처럼 꺾이지가 않네요. 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게시글이 한 450개 정도가 나오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서 이제 세종텔레콤뿐만 아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가가 2,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저가 흐름들 좀 보여주면서 6,000원대에서 3,500원대까지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들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또 모멘텀들이 좀 불거지면서 3,000원대에서 이제 5,100원대까지 강세 흐름들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이 광림이라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쌍방울 이야기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되면 쌍방울이 지금 뭐 중국 쪽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지면서 광림이 좀 좌회사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이슈 흐름들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16%대의 강세 흐름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쌍방울 주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하고 좀 연동되지 않는 모습들, 시장과는 별개의 모멘텀들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적인 모습들을 좀 보시면서 이 종목 대응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앞서 세종텔레콤의 모습이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세종텔레콤의 상승 패턴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세종텔레콤을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급락세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자, 급락세를 다시 한번 보여준 이후에 5일선과 20일선의 눌림목권을 만들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등했던 종목군들은요. 하락하는 속도 자체도 상당히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에 대한 2차 랠리가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인데,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6,000원대 한번 보여줬죠. 5,500원대에서 윗꼬리 한번 달렸죠. 그리고 5,000원대 초반, 4,500원대 중반대에서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 상승 랠리에서의 어떻습니까? 차익성 매물들 또는 대기 매물대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출회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오늘자에 대한 캔들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자 윗꼬리가 상당히 좀 작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강 후약의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다고 되면은 이 종목이 5장 들어서서 과연 윗꼬리 자체가 남아나느냐 또는 차익성 매물들이 남아나느냐 아니면 이 강세 요인들을 가지고 윗꼬리를 잡아먹느냐라는 부분들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차익 매물에 대한 경계 물량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윗꼬리 자체가 없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다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광림이 보여주고 있는 강세 요인들은 2, 3일 정도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저희가 시간이 되게 되면 저희 무방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광림 이 흐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잘 보셔야겠죠?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는 메디포스트입니다. 임상시험 진행 및 미래 성장 기대감이라고 하고 메디포스트가 선정이 됐는데요. 자, 메디포스트는요, 올 상반기에 아주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종목이 줄기세포 때문에 쭉 올라가다가 잠깐 주춤하더니 지금 다시 관심받고 있는데 왜 그런지 빠르게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메디포스트 올해 상반기에 사실은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메디포스트뿐만 아니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슈가 발생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차트상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7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낙폭 자체가 컸다는 얘기겠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상 없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저점 자체를 높여가면서 횡보되는 구간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최근 들어서 업종별 순환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IT 종목군들 한번 올랐다가 정유 종목군들 한번 올랐다가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종목군들 다시 한번 올랐다가 또 보험업종 한번 올랐다가 계속적으로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코스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실적과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2040선, 2050포인트를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과정에서 코스닥 지수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코스닥 지수를 가장 편하게 올릴 수 있는 상황들은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그 안에서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은 줄기세포, 쉽게 말씀해서 미래 먹거리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현재의 이익 창출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해외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미국
쪽에서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언급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세가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언젠가는 한번 하반기에는 뭐 길게 상반기에 보여줬던 메디포스트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나오진 않겠지만 일정 수준에 대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은 상당히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메디포스트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인 차트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17만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조정 흐름들 나왔었죠.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고점에 대한 내용들, 장기 입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10만원대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시기보다는 10만원대가 돌파되는 그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지금 현 구간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가장 많이 본 종목 3가지 골라서 그 이유까지 파헤쳐봤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이죠. 지금 문자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퀴즈도 참 많이 맞춰주고 계신데 역시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 대단하십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자, 수익 많이 내시려면 자꾸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 쪽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어서 첫 번째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407님이요. JC현시스템 5,650원 30% 주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자, 이 JC현시스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JC현시스템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뭐 최근에 급등했었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드론과 관련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드론과 관련된 사업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크게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그와 더불어서 드론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JC현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플러스 2.5%대, 2.56%의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제가 저희 두 번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광림이라는 종목을 상담을 좀 드리면서 최근에 급등산 이후 그리고 조정한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 조정을 받으면서 윗꼬리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2시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7,000원대에서 5,000원대 초반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윗꼬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달렸습니다. 그만큼 차익성 매물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자의 2%대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발생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6,000원대에서는 물량을 한번 쏟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오게 되면은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이셔가지고 변동성에 좀 이제 대기를 하는 대응하는 전략들을 말씀 좀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을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은요, 오늘 저희 증시 Y가 끝나게 되면은 11시 반부터 제가 무방을 진행을 하니까요. 다시 한번 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611님이요.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 관련주죠. 미네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네요. 자, 38,000원 30%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동안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이잖아요. 아마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이 시간 전에 증시 탑5에서도 이 미네엔지라는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자, 이 미네엔지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라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일단은 종목별 로테이션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최근 뭐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핀테크와 관련된 새롭게 인터넷 결제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미네엔지가 속해 있는 그 포지션상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뭐 매수하셨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 겁먹지 마시고 그냥 홀딩하십시오. 홀딩하시고요. 혹시라도 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는 핀테크와 관련된 종목군들, 인터넷 결제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되게 되면은 미네엔지도 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발현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이 종목 걱정하지 마시고 가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11시 반부터 진행되는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최영동 멘토 위닝클럽에 들어오셔가지고요. 항상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는지 일단 가져가자라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자 하나 더 받아볼게요. 9766님이 지금 키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물어보셨는데 4,120원에 20%다라고 주셨어요. 키스트 어떡하죠? 키스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떡할까요? 개인적으로 김수현 좋아하십니까? 엄청 좋아하죠. 그럼 가져가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키스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키스트 일단은 상반기에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좀 득세하는 과정에서 키스트는 김수현이라는 걸출한 스타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좀 약세 흐름들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요. 이렇다 할 실적 자체가 좀 만들어내주지 못했어요. 자, 하지만 이제 상반기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키스트, 김수현 효과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아티스트들에 대한 라인업 자체도 상당히 좀 풍성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조정 흐름들 이후에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좀 발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차트적인 움직임을 보시더라도 4,000원대 초반대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되는 구간들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 모멘텀들을 찾아나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 4,000원대를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되면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궁금증 지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 저희가 미처 못 풀어드린 답변은요, 잠시 후 11시 반에 진행되는 최영도 멘토 무료 공개방송에서 다시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공개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시청자 참여도 정말 많고 퀴즈 정답도 많이 맞춰주고 계신데요. 퀴즈 정답을 공개해드려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좀 하루가 다르게 정말 많은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퀴즈의 정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자, 상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대표적인 정답은요, 2번입니다. CJ ENM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들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시청자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당첨자 금요일에 발표되니까 많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요, 또 당일치기 종목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해드려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본인들의 종목도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의 당일치기 종목 히든 카드 종목입니다. 자, 땡으로 끝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증시 Y가 끝나는 11시 반부터 진행하고 있는 최영도 멘토의 무방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오늘의 예상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8%를 잡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최영도 멘토의 무료 방송 진행을 하니까요. 증시 Y 끝나게 되시면 바로 샘플러스를 통해서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많은 종목 그리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잠시 뒤 11시 반부터 진행되는 최영도 멘토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요. 여러분의 궁금증 많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증시와의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궁금증 해결을 위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